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의 여러 증상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다리가 저리고 또 쥐가 나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나요? 허리가 협착이 되면 다리로 가는 신경과 혈관을 막기 때문에 그의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리 쪽에 있는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협착증은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지만 어떤 협착증은 그런 증상이 없죠. 심지어 허리가 협착이 돼 있어도 어떤 증상도 없는 협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협착증은 유증상 협착증, 증상이 없는 협착증은 무증상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허리가 똑같이 협착이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게 없는 거죠. 심지어 협착이 더 많이 돼 있는데도 무증상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허리가 협착되면 당연히 병이 있어야 되는데,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왜 없을까요? 자, 생각해 봅시다. 환자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어젯밤에 잠을 잘 잤더니 다음날 다리가 저리지도 않고 쥐도 안 나더라. 어제 맨발 걷기를 했더니 다리가 저리고 쥐 나는 게 줄어들더라. 잠을 잘 자는 날, 잠을 깊게 자는 동안 사람은 뭐가 회복돼요? 혈액순환 능력이 회복돼요.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 자극을 통해서 발끝까지 혈액순환 능력이 개선이 돼요. 핵심이 뭐죠? 혈액순환. 그러면 허리 협착증은 결국 뭐냐? 허리에 협착된 정도와 자기의 혈액순환 능력이 종합돼서 뭘 만들어낸다? 증상을 만들어낸다. 허리 협착이 아예 없으면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어도 증상이 없을 거고, 혈액순환 능력이 너무 좋으면 협착 정도가 심해도 증상이 없을 거다. 이해 가시나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1번 협착된 정도를 줄여줘라. 2번 혈액순환 능력을 개선시켜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쥐가 나지도 않고 다리가 저리지도 않게 된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리가 협착이 돼서 협착. 자, 허리는 뼈가 여러 개로 돼 있죠.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나서 척추관이라고 하는 걸 형성해요. 척추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외구라 그래요. 바깥쪽 척추관. 이걸 형성하는데 이쪽으로 해서 신경과 혈관이 나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위 아래 뼈가 인대들 그리고 근육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인대와 근육이 꽉 잡아당기면 척추관은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되고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뼈하고 뼈가 만나서 척추관을 형성한다. 그래서 뼈들을 연결하는 인대와 근육이 꽉 잡아당기면 척추관이 상대적으로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인대와 근육을 어떻게 해라?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압력이 줄어든다. 이 뼈를 연결하는 이 인대와 근육들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바늘 모양의 침이 아니라 특수한 모양의 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특수한 모양의 침, 이걸 도침이라고 하는데요. 왜 도침이냐? 끝이 보면 바늘 모양이 아니라 미세한 칼날 모양, 그래서 칼 도자를 써서 도침이에요. 그래서 극간인대, 후관절인대, 흔들기관인대 위에 뼈와 아래 뼈를 잡아당기면서 협착 정도를 심하게 만드는 이런 인대들을 풀어줍니다. 또 도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여기 보면 추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추간공. 여기서 신경과 혈관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주변에 조직들이 서로 엉켜붙어서 방해하고 있다고. 추간공 주변에 유착되어 있는 조직들을 풀어준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이 방해를 받지 않고 다리까지 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해 가시나요? 도침으로 척추뼈 사이의 압력을 풀어주고 또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그 구멍, 추간공의 주변에 굳어있는 걸 풀어서
다리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든다. 자, 앞에서는 협착된 허리를 완화시키는, 협착된 허리를 압력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두 번째는 혈액순환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냐? 제가 한의사니까 한의학적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만약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보면 제가 환자분들 쭉 보다 보면 환자분들 중에 체력도 좋고 근육량도 많고 이런 허리협착증 환자가 있는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허약한 사람이 있어요. 추위도 잘 타고 식사량도 적고 그럼 근육량도 적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체력도 좋고 근육량이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혈관에 어혈이 많이 쌓여가지고 혈관 건강이 안 좋아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런 환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진다. 체력이 좋고 이런 분들이 잠도 늦게 자고 술도 많이 먹고 이래도 못해 돼요. 몸에 열이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게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다리도 저리고 쥐가 나게 돼요. 근데 반면에 선천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은 평생 술도 잘 못 먹어요. 조금만 마시면 취해버리거든요. 잠들지 자려고 노력해. 그리고 협착도 별로 안 됐어요. 협착된 정도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다리 저림이나 쥐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혈액순환 능력이 약한 거예요. 조금만 협착이 돼도 영향을 받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분들은 단순히 혈액순환만 도와주는 이런 처방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운까지 넣어줄 수 있는 처방, 그래서 팔물탕이라는 하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혈액순환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한의학에서는 많이 연구되어 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크게 보니까 두 가지더라. 체력이 좋고 근육량이 많은 허리협착증 환자. 한의학에서는 이런 사람들 열이 많다 그래서 열형이라고 해요. 선천적 체력이 약고 근육량이 적은 허리협착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 냉증형이겠죠. 냉증형.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팔물탕, 이런 사람들 사물탕 쓰면 허리협착증 개선에 도움이 되더라. 그 이유는 협착된 허리가 넓어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혈액순환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제일 쉬운 거, 발끝치기.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톡톡 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처음에 안 돼요. 붙지도 않아. 하는 신용만 하시면 돼요, 신용만. 언제? 잠을 자기 전. 어떻게? 반드시 누워. 이걸 몇 분간 해요? 3분만 해요, 3분. 이렇게 하게 되면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잠도 더 깊게 자게 됩니다. 당연히 다리 저림과 쥐가 나는데 매우 좋겠죠. 허리협착증 환자에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요즘에 유행하는 거죠. 맨발 걷기. 맨발로 걷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맨발로 걸으면 발이 지압이 되잖아, 발이.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액이 발끝까지 더 잘 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맨발 걷기는 보면 다리 저림이나 쥐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끝까지 혈액순환을 시킬 수 있는데 매우 강력한 방법이에요. 자,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매우 강조하는 거는 잠을 잘 자라고 하는 거죠. 잠을 잘 자면 허리협착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왜? 혈액순환 능력이 좋아지니까. 근데 발끝치기를 해도 원래 잘 자던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잘 수 있어요. 근데 잠을 원래 못 자던 사람들은 발끝치기만으로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난 잠이 잘 안 들어. 또 밤에 소변 보러 가느라 잠을 못 자겠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수면과 협착증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맨발 걷기 어떻게 할 거냐? 하루에 30분 하시면 돼요. 나는 매일 못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1시간 하시면 돼요.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맨발 걷기 하기 너무 힘든데 꼭 해야 되냐?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큰 도움이 돼요. 병원에 가시잖아요. 병원에 간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큰 도움이 되고 원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허리협착증 환자분들께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맨발 걷기는 수면과 협착증 증상에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 번째는 환자분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신경 스트레칭이 있어요. 우리가 걸을 때 보면 이렇게 11자로 걷잖아요. 근데 이 다리가 저리고 당겨요. 이 다리가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걸어요? 발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어떻게 돼? 더 늘어나게 돼. 이러면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돼요. 이렇게 걷는 거죠. 이렇게 걷는데 이렇게 걷다가 더 스트레칭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당겨주면 돼. 세워주면. 그럼 더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신경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걸을 때
저림이 심하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걸어라. 그 발은. 그리고 이 발을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더 스트레칭이 된다. 이해 가시죠?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환자가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그러면 허리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허리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협착이 있는데 왜 누구는 안 저립니까? 왜 누구는 쥐가 안 납니까? 그것은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만의 병이 아니다. 허리와 혈액순환 능력이 종합된 병이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을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유착되어 있거나 협착된 허리를 늘려주는 것은 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혈액순환 능력을 개선시키는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라면 혈액순환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운동들, 이런 실천들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허리 협착증 건강하고 현명하게 잘 극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